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 규모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차트 방향만 보고 진입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이나 수익 변동을 경험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외 선물은 주식처럼 몇 주를 사는 개념이 아니라 계약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해외 선물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마이크로 상품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CME 관련 자료에서도 마이크로 선물 상품이 기존 계약 대비 10분의 1 규모로 설계되면서 소액 투자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계약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선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 규모 개념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선물에서 말하는 계약 규모란 한 계약이 실제로 얼마나 큰 금액을 움직이는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 한 계약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큰 금액 규모를 의미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1계약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포지션을 움직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미국 지수 선물인 E-미니 S&P 500, ES 계약은 지수의 $50를 곱한 규모로 움직입니다. 최근 자료에서도 ES 한 계약이 상당히 큰 명목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은 마이크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E-미니 S&P 500인 MES는 기존 ES 계약의 10분의 1 크기로 설계됐습니다. CME 자료와 여러 트레이딩 가이드에서도 마이크로 상품은 기존 계약 대비 110 규모로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계약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을 위해 더 작은 단위로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상품들을 보면 마이크로 나스닥인 MNQ, 마이크로 S&P 500인 MES, 마이크로 다우인 MIM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최근 해외 선물 가이드에서도 MNQ와 MES가 현재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마이크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약 규모가 중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손익 변동 때문입니다. 해외 선물은 틱이라는 최소 움직임 단위로 손익이 계산됩니다. 계약 규모가 크면 같은 움직임에도 손익폭이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나스닥 MNQ는 1틱 움직일 때 손익이 비교적 작지만 일반 나스닥 NQ는 동일한 움직임에도 훨씬 큰 금액이 변동됩니다. 최근 자료에서도 MNQ는 초보자들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위험한 실수를 하는 순간은 바로 계약 규모를 무시하고 진입할 때입니다. 1계약밖에 안 들어갔는데 왜 손실이 이렇게 크지? 라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특히 해외 선물은 증거금 구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큰 계약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 규모는 매우 크지만 필요한 증거금은 일부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이 모두 확대됩니다. 최근 선물시장 설명 자료에서도 초기 증거금은 계약 전체 금액이 아니라 담보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적은 돈으로 큰 시장 노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일수록 내가 실제로 얼마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금만 보고 진입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명목 가치입니다. 명목 가치는 현재 계약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대표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라고 가정했을 때 ES 계약은 5,000달러 규모가 됩니다. 반면 MES는 그 10분의 1 규모입니다. 최근 레딧 선물 트레이딩 설명에서도 마이크로 E-미니 계약은
일반 계약 대비 훨씬 작은 규모라 초보자들이 연습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최근에는 마이크로 상품 중심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CME와 여러 시장 자료에서도 마이크로 상품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암호화폐 선물과 FX 선물까지 마이크로 상품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ME 자료에서는 최근 마이크로 FX와 마이크로 암호화폐 선물 상품들이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규모를 이해할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증거금입니다. 계약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와 증권사는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금이 적다고 위험이 작은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움직이는 계약 규모 자체는 훨씬 크기 때문에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짧은 시간에도 수십 틱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계약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계약을 동시에 진입하면 계좌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자신의 자금 규모에 맞는 계약수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트레이딩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경험자들이 처음에는 마이크로 계약 한 개만으로 시작해 시장 흐름과 리스크 관리부터 익히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 규모는 단순히 위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작은 계약을 활용하면 세밀한 자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약 하나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마이크로 계약 여러 개를 나눠서 운영하면 훨씬 유연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선물 시장은 과거처럼 기관 중심 시장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비교적 작은 규모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 분석 이전에 내가 어떤 규모의 시장을 거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약 규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방향을 맞춰도 계좌 관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무리한 계약수보다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큰 수익 욕심보다 먼저 마이크로 상품과 작은 계약 규모로 시장 구조를 익히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